첫 번째로 저희가 지금 띄워드리고 있는 내용은 이제 단원별, 유형별 분석 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어떤 고1 학생의 이제 단원별, 그리고 개념, 기본, 심화, 난이도별, 그리고 이제 이 안에 있는 네모들은 각각의 유형들이에요. 그래서 이 유형별로 어느 정도 이렇게 성취가 되었나를 이렇게 시각화해서 저희가 보고 약한 부분,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빨간 불이 들어와 있는 빨간색에 가까운 색깔일수록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일단 분석하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두 번째 분석은, 첫 번째 분석은 저희가 좀 더 세부적으로 내신이나 이런 좀 좁은 범위를 집중적으로 분석해야 될 때 쓴다고 하면, 이 두 번째는 수학 전반적으로, 그리고 단원별, 영역별로 어떻게 학생들이 성취를 하고 있고 하는지를 이제 보여줄 수 있는 분석 툴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범위가 상당히 넓게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능 보는 학생 기반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돌려본 것인데, 수능 범위, 수원, 수투, 미적분 한정해서 각각의 단원별로 어떤 성취도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영역별로는 이제 어떤 성취도를 보이고 있는지를 이렇게 막대 그래프 형식으로 시각화를 해서 얘가 이제 약한 부분은 강화를 하고, 이 오답을 세부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 막대 그래프가 다 높은 곳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게 됩니다. 네, 저희 학원만의 자랑스러운 특징, 모니터링 시스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평가 요소별 문제 분류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5개 정도의 분류로 이제 문제를 분류를 했는데요. 이 학생들이 어떤 단원이나 이런 유형에 상관없이 수학의 어떤 부분이 약한지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모니터링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타입 1은 개념 이해나 연산력이 부족한 해서 문제를 주로 틀리더라 하는 그런 부분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들은 타입 1에 분류를 했고, 이제 그 이상의 개념 이해나 연산력을 떠나서 두 개념 이상이 이렇게 연관된 문제들만 계속 틀리더라 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타입 2에 분류된 문제들을 저희가 풀어보면은 학생들이 개념의 연계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입 3는 문제, 꼭 그런 학생들이 있잖아요. 문제가 짧으면 잘 푸는데 문제가 길거나 그 다음에 좀 다른 방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면 풀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대수기하적 문제 해석이나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위한 개념 적용 테크닉이 주로 요구되는 문제는 타입 3에 분류를 해서 이 부분을 직접 훈련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타입 4와 타입 5는 이제 어느 정도 수학은 기본적인 건 하지만 그 이상의 벽을 뚫어내지 못하는 학생들의 두 부류를 위해서 이렇게 설정이 된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타입 4는 이제 문제가 좀 복합 조건이 있다거나 여러 개의 조건을 연결해서 문제를 풀이를 쫙 이어가야 되는 문제들의 사고가 중간에 막히거나 약한 학생들을 위해서 훈련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타입 5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발상이나 연결은 되지만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거나 그 다음에 좀 독특한 발상이 필요한 문제들을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양질의 문제들을 타입 4로, 타입 5로 분류를 해서 여기에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이제 타입 1이나 타입 2에서 문제를 보이는 학생들은 일단 다 4등급 이하이에요. 9등급 체계 하에서는 아무리 잘 받아도 4등급 이상 올라오지는 못합니다. 여기에서는 문제가 그런 타입 1이나 타입 2만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이 타입 1, 타입 2의 비중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분석이 됐거든요. 타 지역의 문제들하고 대비를 해보면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 타입 1, 타입 2가 안 되는 학생들은 이제 여기에 맞춘 훈련을 해야 되겠죠. 일단 타입 1과 타입 2가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 이상의 것은 아무 의미를 가지지 않아요. 그 이상의 것을 억지로 이해를 한다고 해도 이게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암기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기는 그 과정을 외우는 것에 불과하고 사고 과정을 체득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 증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학생들은 타입 1과 타입 2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여기부터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좀 테크닉 적용까지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학생들은 대체로 3등급 그리고 가끔 잘 보면 2등급 정도까지 이제 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오히려 단점, 한계점이 뭐냐면은 이 문제를 정확히 뭔가 해석하는 것 그리고 테크닉을 부리는 것은 잘 하지만 좀 대치동 문제를 또 분석을 해보면은 문제를 쫙 조건을 이어가야 되고 우리 학생들이 평가하기로는 이제 노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학생들이 문제 품평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나는 이 문제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런 학생들이 여기 타입 3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왜 이 테크닉을 사용해야만 하고, 얘가 테크닉을 쓸 줄 아는데 왜 이게 어떤 상황에서 필요하고 어떤 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고, 아, 나 이런 기술을 배웠으니까 여기도 써보고 저기도 써보고 합이 맞으면 풀리는 거고, 아니면은 완전히 맥을 잘못 짚으면은 그 테크닉이 아무 쓸모가 없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등급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타입 4랑 타입 5는 1, 2등급을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이 주로 이 둘 중에 하나는 잘 되지만 하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안정적인 1등급 친구들은 타입 4랑 타입 5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편이고요. 물론 이제 그 학생들의 약한 부분은 있겠지만 대체로 두 개가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은 됩니다. 근데 이제 2등급에서 1등급을 뚫기가 어려워요 하는 학생들은 대체로 타입 4나 타입 5 중에 한 부분이 상당히 약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타입 4는 추론력하고 이제 논리적 연결성이라고 이제 제가 적어놨는데, 어떤 것이냐면 문제에 여러 가지 조건이 주어진 경우에 각각의 조건들은 잘 해석을 해내지만 이 해석된 결론을 바탕으로 하나의 문제의 정답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학생들이 이제 타입 4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타입 5는 애초에 문제 시작을, 그러니까 문제들 중에 가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대치동 내신도 그렇고 이제 수능도 그렇지만 학생들이 익숙하지 않은, 보지 못한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어떻게 문제에 접근을 하고 어떤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헤쳐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치동 문제 같은 경우에는 타입 4랑 타입 5의 그 비중에 따라서 학교를 조금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휘문이나 중산 같은 학교들은 타입 4랑 타입 5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학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중대부고나 여고들 같은 경우에는, 진선을 제외한 다른 여고들 같은 경우에는 타입 1, 2의 비중이 꽤 높은 편이지만 문제의 변별력은 타입 3나 타입 4 정도에서 내는, 그리고 이제 킬러 문제라고 하는 것들은 타입 4나 타입 3 중에 문제풀이 흐름을 길게 해가지고 학생들의 실수를 유발하거나 논리적 오류를 유발하도록 하는 그런 시험 체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모니터링 단계에서 이제 평가도 보고 저희가 그 앞에 단원별, 유형별 분류를 또 같이 보기 때문에 특별하게 취약 단원이 있는 경우, 그리고 어떤 유형이 약한 경우에는 그 단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류된 문제, 그 단원에 대해서는 타입 1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만약에 어떤 단원은 얘가 어느 정도 단원 성취도랑 유형별 성취도가 괜찮다라고 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타입 1이나 타입 2는 잘 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그 단원에 대해서는 또 한정적으로 타입 4나 타입 5를 위주로 문제를 구성해서 훈련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럼 여기까지 학생 모니터링 피드백 타입 1에서 타입 5까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부를 또 이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